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요즘 서구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전하는 기관이 축소돼 반쪽짜리 청사란 비판과 비판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인천시는 루원 복합청사 건립을 핵심으로 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설공단과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등 시 산하기관 9곳이 입주하고 별도 건물에 중소기업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시설 등의 문제로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원 공공청사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은 서구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9개 기관 1,007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빼겠다는 거예요. 3개 기관을. 근데 여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684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680명 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판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민선 6기 시정부에서 이미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합건설본부를 지역별로 분리해 일부 인원만이라도 루원시티로 이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둘로 나누자. 서부권, 남부권 해서 서부권은 대양, 부평 이쪽 공공청사, 제2청사 오는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남부권은 지금 있는 데서 처리하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논란이 정쟁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는 주민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곳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이 들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마음 달랠 길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다급한 게 몇 년 후 우리 하에 입각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연접하고 있는 번듯한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를 더 원합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이제 막 첫발을 뗀 루원시티 조성 사업. 하지만 공공청사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인천에서만 470건이 가입됐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은행, 박남춘 인천시장이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펀드 가입서에 서명합니다. 박 시장은 적립식 펀드에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 펀드로도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 8월 14일 출시한 이래 인천에서만 470건, 초기 납입금 기준으로 약 2억 원이 모였습니다. 전국 판매액의 4.8%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인천시 외에도 이용범 시의장이 가입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우리 시의원들이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좀 반성하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 분야 관련 대학의 장학금과 기타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성훈 교육감도 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중구청이 청사업 인력거 조형물과 복고양이상을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일본 관련 조형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철거를 단행한 겁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게차가 조형물을 들어 올립니다. 하얀색 대형 고양이상도 화물차에 실어 나릅니다. 중구청 앞에 있던 인력거 조형물과 복고양이상입니다. 19세기 후반 개항 당시 일본 조개 지었던 구청 앞엔 아직도 일본식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2,700여만 원을 들여 이들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으로의 역할을 했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철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조형물은 임시로 구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인력거 조형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인력거 노동자가 주로 우리나라 청년이어서 일본 상점가에서 손님이나 재물을 불러들이는 목고양이상은 개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구는 조형물을 매각이나 기증, 타 지역 재설치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회가 임시회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배다리 관통도로와 구립 합창단 등 현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명분 없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 자유 발언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시와 주민대책기관 합의를 이끌어낸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총 4개 사업 구간 중 개통이 안 된 3구간에 대해 도로는 지하로 뚫고 지상부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구의에선 전 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는 금창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구를 지나가는 전 구간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절대 개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문제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정기공원 예산 1,300만 원 중 이미 50%를 기획사에 지급하고 행사 10회를 앞두고 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는 8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화도진 장인 선정 조례안 등 9개 조례안과 2회 추경안 등을 처리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호구입니다. 서구가 추진 중인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이의상 의원은 업체 선정과 공사 대금 지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수도권 매립지 주변 백석 고가도로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를 호소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서구는 이곳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인 클린로드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클린로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서구청은 지난 4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특허권이 있는 A업체와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구의회에서 이 업체 선정 과정에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로일 선정자문위원회 심의 내용은 신기술 및 특허, 독점 기술에 의한 공법 선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그대로 한 회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의 특허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사 비용 외에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돗물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뿌리는데 6개월분 수도료 2,370만 원, 6개월분 전기료 50만 원. 동절기에는 가동도 못하고 8개월만 가동했을 때 수돗물값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6월 18일 공사 성급금 명목으로 A업체에 5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시가 같은 장소에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 중복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6월 18일 서구청은 선급금으로 신청한 5억 3,579만 원을 공사업체에 입금해 줍니다.
6월 18일까지 어떠한 공사를 시작한 적도 없으며 또 그 위치에는 방음터널 공사 예정으로 서구청은 이전 계획을 의논한 중임에도 청구금을 그냥 입금을 해준 것입니다. 5천만 원도 아닌 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구청은 2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은 인천시의 사업계획을 문서로 확인한 시점이 7월이었고 6월까지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특정 업체를 미리 염두한 사업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사업 위치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민 축구단 설립에 급제동이 켜졌습니다. 이사 등재 문제와 졸속 추진 논란 속에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는데요. 오는 12월쯤 창단하기로 했던 계획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구의회 상임위에 상정된 남동구민 축구단 운영 조례안. 축구단 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민 축구단 이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친형이 이사로 등재됐다 말소된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천 남동구민축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의가 없었어도 법인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정관상 보면. 법인에서 축구 선수였던 이모 씨에 대해서 조언과 협조를 구해서 이사 등기를 잠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재된 그 부적다라고 판단돼서 기관장의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바로 사임된 사항이고요. 졸속 추진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법인 대표인 최모 씨의 제안에 따라 용역도 없이 추진됐다는 주장입니다. 12억 7,455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20억, 30억이 될지도 모를 이 축구단을 최소한도 10억 이상의 사업이면 용역이라든가 제안서에 의해서 프리젠테이션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알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부분을 좋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바뀌어서 법인화하는 부분이 그분이 참여를 한 것뿐입니다. 그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축구단 설립과 관련해 의회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표결로 이어졌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구는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는 축구인이 매년 1,000여 명에 달한다며 내년 대회 출전을 목표로 축구단 운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축구단 설립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7월에 친형이 사내 이사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즉시 손을 떼라고 했고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전 세계에 4천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 저새는 90%가 인천에서 나고 자랍니다. 저새 고향이 바로 우리 인천인 셈인데요. 하지만 삶의 터전인 갯벌은 개발로 점점 사라지고 각종 위험 요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는 3회에 걸쳐 서식 환경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먼저 낚싯바늘에 걸려 생사기로에 놓인 저새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 사교 앞 갯벌. 멸종위기종 저새 한 마리가 뻘에 주저앉아 꼼짝을 못합니다. 수의사가 접근해 뜰채로 떠올리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갯벌에 들어가 뻘 속에 빠진 저새를 건져냅니다. 올해 남동 유수지에서 태어난 이 저새는 먹이 활동을 하러 갯벌로 나갔다가 낚싯바늘에 걸린 겁니다. 다 죽어가는 저새가 쓰러져 있는데 지금 구조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낚싯바늘이 여기 다리 쪽에 휘감겨 있어가지고 지금 날지 못하고 아마 며칠째 계속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열흘 만에 찾아간 저새. 여전히 주저앉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던져주는 먹이를 겨우 받아먹습니다. 잘 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누군가 버린 낚시 바늘로 인해 여전히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허벅지 쪽에 끼어가지고 구조가 됐던 아이고 이걸 삼키거나 이런데 내장기관 이런 쪽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손 쓸 새도 없이 안타깝게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저새는 어쩌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동 유수지에서 낚싯줄에 걸린 저새. 환경단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수지에 들어가 밖으로 꺼냈습니다. 부리는 낚싯줄에 걸려 갈라지고 한쪽 다리는 다친 상태였습니다. 수술대까지 올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갯벌 한번 나가보지 못한 이 저새는 박제로 남아 사람들에게 불법 낚시로 인한 불편한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다리에 무언가 걸려 다친 저새가 발견됐지만 결국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낚시했다가 잘 엉키면 어떻게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버린다 생각하고 끊어버리시면 그거에 애들이 낚싯바늘에 새들이 다치는 거예요. 한 번은 소래갯골에서 다친 녀석을 발견을 했는데 다쳤으면서도 날아가는 바람에 구조를 못했고요. 저새가 사는 인천 앞바다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송도 국제도시 암도 갯벌. 녹슨 철사부터 기름통까지 각종 쓰레기가 해안에 나뒹굽니다. 갯벌 쪽으로 들어가자 낚싯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엔 끊어진 낚싯줄도 버려져 있습니다. 한쪽 갯벌에선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졌지만 갯벌 깊숙이 들어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1109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누군가 고기를 잡겠다며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쓰레기들이 페트병, 비닐로 아니면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 그물망 쪼가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라나면서 그 그물망 사이로 얘네들이 이 목이 낄 정도의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새는 전 세계에 4천여 마리만 살고 있습니다. 이 중 90%가 인천에서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대만과 홍콩 등 이역만리에서 겨울을 나고 올해도 고향을 찾아왔지만 각종 개발로 삶의 터전은 점점 줄어들고 각종 위험 요소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강화 지역 대학생들이 이용할 강화군 제2장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회원동의 강화군 제2장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학생 11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숙박시설이었던 건물을 강화군이 매입해 내부 공사를 거쳐 기숙사로 개관했습니다. 기숙사 한 달 이용료는 13만 원입니다. 내부에 독서실과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학생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근에 전철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점도 장점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부모님 경제적 부담 좀 덜어드리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가까워서 교통편이 편리해서 학교에 가기 편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영등포에 제1장학관을 개관한 강화군은 민선 7기 주요 사업으로 제2장학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강화군 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돕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취업난과 높은 등록금, 비싼 집값까지 삼중고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강화군 내 학생들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강화군 제2장학관은 당초 2인 1실로 설계됐지만 개관 시기가 9월로 정해진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만 1인 1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신청사로 이전한 중부고용노동청이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 상생과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과 경기, 강원 3개 지역 내 사업체 65만 개, 근로자 549만 명의 고용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용청이 청사 이전의 즈음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 비전은 내일의 일자리, 상생의 노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취업 지원, 산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이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이 기쁘고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꾸리도록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은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관계자 등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실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노사 관계자들은 새로운 비전 선포를 축하하면서도 저성장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당국과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해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이 한 달 뒤 개막합니다. 인천에선 이번 대회에 1,133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티브로드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유망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수영에서 철인 3종으로 종목을 바꾼 최은진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힘차게 구르는 페달, 시속 40km의 자전거는 언덕 구간도 빠르게 통과합니다. 떼약볕 강훈련에 힘들 법도 하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은진 선수는 고등학교까지 줄곧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 올해 철인 3종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수영 1.5km는 물론 사이클 40km에 달리기 10km까지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 걱정 속에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도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수영하다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솔직히 처음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잘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막 걱정도 많고. 성과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철인 3종을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전 5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대회에선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성과에 동력을 묻는 질문엔 감독과 선배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또 이제 국가대표 선수인 이제 김재현 선수라는 저희 팀 언니도 계시고 이제 감독님이 해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도 생각해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고등학교 때부터 최은진을 눈여겨보다 직접 스카우트한 감독은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타고난 힘에 성실함까지 더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은진 선수가 이제 신입 선수인데 지금 수영이나 사이클, 달리기 같은 경우가 너무 처음 온 것 치고는 상당한 지금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철인 3종에 뛰어든 최은진 선수. 보통 철인 3종이 꽃을 피우는 나이가 30 전후인 걸 감안하면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한 장뿐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국내 최초의 선수가 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지금은. 종목을 바꾸고 나서 이제 한 번쯤은 뛰어보고 싶은 선수들의 꿈 아닌가. 최은진 선수의 첫 전국체전 출전은 10월 8일 한강에서 열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테니까 저희 철인 3종이라는 경기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태권도에선 강화군청 선수들의 금빛 발차기가 기대를 모읍니다. 금메달 재개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발차기 훈련이 한창인 강화군의 한 체육관.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20살이 된 배준서 선수. 올해 초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2cm의 작은 키. 하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매서운 공격으로 이번 100회 전국체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선 고등부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배 선수는 5년 뒤 열리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1등하고 더 나아가서 한 3연패, 5연패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24년에 그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민혁 선수 역시 전국체전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딴 실력파입니다. 배준서 선수와 함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큰 키에 강한 집념을 강점으로 전국체전 3연패를 목표로 맹훈련 중입니다. 3연패라는 목표를 갖고 형들과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부상당하지 않고 해가지고 꼭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난 2012년 창단한 강화군청 태권도단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명문 실업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화 만이산 산악 훈련도 많이 하고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 순발력이나 스피드 그런 훈련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회니까 또 서울에서 하고 금메달 3개 이상을 기대를 하며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강화군청 태권도 선수는 모두 6명. 빛나는 금빛 발차기를 기대해봅니다. 강화군청 태권도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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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짧아 마음이 바쁠 텐데 급할수록 돌아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전날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균 758건입니다. 추석 전날부터 추석, 그리고 다음 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471건인데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서둘러 귀성하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나흘 뿐으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귀성길 차량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운전 중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5건.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을 때인 만큼 성묘 후 음복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차량에 같이 타는 가족들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몸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곳곳에 위치한 졸음쉼터에 들러 쉬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남동구 공무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모아 지역 취약계층 1000세대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랑 나눔액은 4천만 원으로 빵과 참치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선물은 20개 동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400여 명으로 구성된 사랑 나눔회는 급여의 1%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의 장학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불법 행위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인천시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 세우셨죠? 네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교통, 성묘 대책, 그리고 응급 의료 등 11개 분야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12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데요.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시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교통 대책에 가장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대책을 대고 계십니까? 네,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민자터널 통행료와 여객선 요금도 면제하는데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평상시보다 각각 28대와 18대를 증차 운영하고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도 명절 당일인 13일과 14일 이틀간 종착역을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추석 전날인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는 문학, 원적산, 그리고 만월산 세 곳의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천 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도 가보고 싶은 섬 예약 사이트에서 예매하시면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문학터널부터 해서 인천에 이제 3개의 민자 터널 있죠. 요금 800원을 내는데 이때는 공짜로 할 수 있고 배도 공짜로 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이게 명절 때 가장 붐비는 곳 우리 가족공원입니다. 이 부평에 있는데 여기도 아마 교통체증 대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세우고 계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 부근은 추석 당일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는데요. 대신에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분 간격으로 동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먼 거리에서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변 학교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임시 주차장으로 제1고등학교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동암초등학교는 추석 당일만 개방됩니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옥령 재래시장 등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이 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을 위해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을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데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5%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재래시장을 많이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장 문제가 사실 불편했는데 한시적으로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명절 기간에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아프면 어떡하나.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특히 긴급한 상황이면 더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길병원을 비롯한 20개의 응급 의료기관은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고요. 인천의 병의원 359개소와 휴일 지킴이 약국 642개소는 연휴 기간 중 지정 일자에 문을 엽니다. 올해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데요. 현재 미추홀구 인영약국과 부평구 동안프라자 약국, 그리고 서구의 성모약국 이렇게 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병원 또는 명절진로를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인천에서 어딜 가면은 좀 같이 즐길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있을까요? 네, 추석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14일에는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2019 인천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민족문화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연말늘기, 떡매치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또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마당이 열립니다. 우리시 무형문화재의 전통 소리와 무용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는 오는 14일과 15일 2019 추석맞이 전통문화 무료체험 교실이 열리는데요. 우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직접 목 조각과 단소 제작, 또 자수, 소금 제작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그리고 검단 선사박물관 등이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고요.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 가족들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인천시가 마련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과 행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추홀 콜센터인데요. 휴대폰으로 032-120번을 누르시면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등 생활민원과 땅꺼짐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미추홀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보내주신 정보, 전해주신 정보를 032-120으로 누르시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분들도 사실 명절을 반납하고 하시는 거니까 그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군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해 결제 기능이 있는 각종 기기도 나오면서 현금을 보는 일이 적어졌죠. 이러한 추세는 통계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상점과 마트, 전통시장에서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돈의 지역화폐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용카드에 더해 최근엔 스마트폰이나 각종 기기를 통한 결제 방법까지 생겨나 현금을 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화폐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소비 방식은 통계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등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014년 581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741조 원으로 5년 사이 16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용 건수 또한 2014년 88억 건에서 지난해 132억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5년 전보다 1.5배 이상 이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스레 현금 이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23조 4천억 원이 발행됐던 만원권은 지난해엔 9조 7천억 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5천 원과 1,000원 건도 발행량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용 추세에 현금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요즘. 기술의 발달이 일상을 점차 바꾸는 가운데 화폐를 비롯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 중구 신포동에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 음악 클럽이 있습니다. 올해로 36년째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뭔지 김지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중구 신포동 골목길. 고즈넉한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 클럽이 등장합니다. 올해로 36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라이브 재즈 공연이 펼쳐집니다. 클럽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허정선 대표. 운영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연주자가 편안한 공간이 이곳의 운영 원칙입니다. 뮤지션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랬었고 그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열어놨어요. 열어놔서 그들이 원하고 하는 거를 좀 프리하고 알아듣기 힘든 재즈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열어놔서 그런 거를 조차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좋아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클럽이 자리 잡은 건물 역시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근대 건축물의 옛 감성이 재즈클럽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립니다. 요즘 뭐랄까 트렌드랄까? 그런 게 좀 레트로, 비티지 뭐 이런 거잖아요, 복고. 그래서 그런지 더 훨씬 그냥 아무것도 안 고쳤는데도 그냥 고급진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재즈바 공연 같은 거 찾아보다가 인천에 제일 오래된 재즈바가 있다고 해서 저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아담하고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공연이 없는 날에는 LP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몇 안 되는 재즈 클럽으로 관련 음반만 2,000장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허 대표. 무엇보다 지역 음악 클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36이라면은 36살이잖아요. 그 36살을 된 사람으로 봤을 때 된 사람이 앞으로 또 이렇게 걸어 나가고 살아가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지역 시민들이 좀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생존할 수 있도록 또 버틸 수 있도록 또 힘이 되주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역 소방관들이 몸짱 화보를 제작해 내년도 달력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된 훈련과 현장 출동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순직하거나 다친 동료 소방관을 돕기 위해 몸짱 달력 제작에 나선 겁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근육질 몸매를 자랑합니다. 남동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이규동 소방관. 평소 운동을 즐겨한다는 그는 이번 몸짱 달력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되게 소방일 하면서 이렇게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소방관의 좀 듬직한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좀 좋은 일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달력 제작을 하게 됐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동 소방관과 같이 몸짱 달력 제작에 참여한 소방관은 모두 16명입니다. 지난 3개월간 고된 현장 근무를 마친 뒤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몸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운동을 되게 즐겨 하는 편이고 그다음 또 이제 직업 특성상 되게 체력 관리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되게 즐기면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고 그냥 좀 뭐 맛있는 거 못 먹고 뭐 그게 힘든 게 다였어요. 딱히 힘든 건 없었어요. 이렇게 찍은 화보는 연말 달력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근무 중 순직하거나 다친 소방관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달력 제작에는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만들어진 달력은 연말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 금액 전액은 순직 공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몸짱 소방관 달력 제작은 여러 사람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달력 제작에 참여한 16명의 소방관은 물론 사진 촬영부터 운동 지도와 시설 제공까지 민간 차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는 소방관들. 이들의 또 다른 선행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서구가 경서 2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경서 2 도시개발구역 지구내 272번지 일대입니다. 서구는 오는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원엔 야외 운동기구와 놀이공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